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낙폭 가대주의 유혹. 네. 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또 투자자들이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격 메리트, 즉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주식 중에 많이 빠진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가치를 따지기 전에 먼저 빠진 주식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어떤 생각으로 밑에 많이 빠진 주식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다수 낙폭 가대주가 반등 탄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초보자나 고수나 대다수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반등할 어떤 게 가장 빠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폭 가대주에 대해서 고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과연 낙폭 가대주 중에 추세적으로 계속 반등을 할 주식인지, 아니면 이 많이 빠졌을 때 그 위기가 어떤 기회였는지, 아니면 잠깐 올랐다 다시 추가 하락할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많이 빠진 그 유혹에, 가격 메리트 어떤 유혹에 그냥 단순히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차이 구분을 못하고 잠깐 반등할 때 거기서 추가 하락하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낙폭 가대주 중에서도. 그러면 낙폭 가대주 중에서 옥은 바로 미래 실적이 보장되고 미래 실적이 좋아진 주식은 많이 빠진 주식 엄청 기회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바로 기술주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은 급등하는데, 그때는 그냥 따라잡아야만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 가려운 곳을 이렇게 확실히 긁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르르 오를 때 어떤 종목이 더 갈까? 어떤 종목은 여기서 가다가 빠질까? 이게 궁금한데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미리 빠진 종목은 사놔야 됐던 그런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낙폭과대주 외에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오히려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재가 이제 어떤 재료가 노출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또 시장에 또 통하는 오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핵심적인 말은 그겁니다. 금리 언제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이 견주하게 건강하게 경제는 충분히 이제 인플레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고용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목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조금씩 풀릴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건강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은 거 위주는 결국은 기술주거든,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빅테크 기업 가고 있고요. 다시 반등이 급하게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같이 또 오늘 중국발 인플레이션 완화 어떤 지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나왔다는 것은 생산 저지수도, 그러면 물가의 어떤 공급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지표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도, 그 중국도 같이 좋아지고요. 홍콩도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장에서 또 특징적인 게 우리도 많이 빠지고 중국도 안 가고 미국도 빠지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잘 올라갔던 주식들이 바로 그 기업이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대만 각경 지수를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럼 바로 이런 게 금리를 인상하든 유동성을 해소하든 상관없이 대만에서는 IT 기업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처럼요. 근데 대만의 IT는 비메모리권이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상승이, 경기에 좀 둔감한 그런 반도체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 시장보다 더 세고요. 우리는 메모리 쪽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좋은 어떤 기업들은 잠시 흔들리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다. 이것을 대만 각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업종들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100등 안에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SK이노베이션이 9.5% 올랐고요. 자, 요즘 LG화학이 60만에서 20%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러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27일에 상장하는데 그에 대한 지분율, 자회사 지분 80%까지 갖고 있으면 LG화학도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화학의 사업부가 대다수 차지하겠죠.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도 어느 정도 건강히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경기에 대한 경기 민감주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민감주의 화학 사업과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의 성공 기대감 상장뿐만 아니에요. 실적. 그래서 LG화학도 꾸준히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런 의미로 또 SK이노베이션도 정유가 유가도 급등하면서 같이 수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SK온이라는 것도 뭐 내년 이후에 아마 상장 예상돼 있지만 그것도 뭐 괜찮다. LG화학을 보니까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서 지금 잘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SK이노베이션. 이제 사실 배터리 셀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터리 셀이 삼성, SDI, LG화학 현재는 SK는 3개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가장 싸게 보인 거는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많이 안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좀 수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SDI는 외국인들이 주력 세력이고요. LG화학은 기관이나 그렇고요. 또 외국인들이 요즘 사서 올라갔고요. 오늘은 SDI는 기관이 사서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은 급등한 게 기관과 외국인 같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개인이 있는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있는 주식들은 이번 장에서 잘 갈 거고요. 제가 오늘 진단쇼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는 가는 주식은 개인이 주로 샀던 2000년도에 그때 주식이 아니라 2000년도 급상승하면서 올라갔던 주식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손질이 강력히 수급을 갖고 있는 매수 주체 세력인 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만 간다.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반등장을 보면 LNF 급등,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삼성, SDI 이런 거 보시면 주로 고성장 산업 중에서 좋은 겁니다. 이것도 오늘 그런 여기 올라간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작년에 12월에 47만 5천 대 나오는데 누적으로 거의 300만 대 됩니다. 298만 대니까요. 지금까지 팔렸어요. 그러면 올해 총 목표가 2022년 600만 대인데요. 그러면 600만 대까지 팔리면 전체에서 침투율이 한 22% 전기차 침투율이 자동차에서 22%나 되거든요. 중국이 급성장으로 침투율이 가고 있다. 전기차는.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관련 전기차 관련된 올라갔고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적 성장 수혜주인 이런 배터리 셀은 현재 27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셀하고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 중에 확실하게 수급이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게시판에서는 일명 전기차 전문가라고도 많이들 불려주시는데 전기차의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깊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내일장은 어떨까요? 코스피를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2916포인트가 지지가 될 거다 종가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2910포인트까지 9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종가로는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모양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12월 24일 그때부터 보면 3번에 걸쳐서 파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로도 괜찮고요. 길게 보더라도 여기서 보더라도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것은 이제는 2900 짧게 보더라도 60분을 보면 2956포인트 정도 거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려오더라도 2956포인트 한 뭐 15포인트, 16포인트 빠지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그릴 거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 금요일과 양봉이 뜨면 하락 리스크보다는 반등도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3월까지는 3080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 않고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략 세워주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 배터리 셀 종목만 일단은 비중을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현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전략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시장의 대안을 전기차 배터리 그 내에서도 셀 업체입니다. 이쪽으로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시는데요. 확실히 시장에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2차전지 내에서도 장비가 이제 좀 매기를 받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최병훈 전문가는 셀 쪽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전기차는 예전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쪽으로 좀 더 기우시나요? 그 선택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 내 종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또 이렇게 과외식으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